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인사를 드려도 오늘은 굉장히 속 시원하게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불기둥을 뿜었죠. 코스피 시장은 5.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요거 오후장 동시효과 때 상승한 게 모자랐는지 또 더 급등을 시키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7.34% 정도, 0. 얼마가 입에 뱉나 봅니다.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코스피 시장 사거리를 연속 급등했고, 오늘 시장에 급등한 원인은 다른 거 없죠.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지난주 주 후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좀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22평선은 한번 뚫긴 뚫을 것 같은데, 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조금 멈칫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시장에 접근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당국에서 발표를 해버렸죠.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 아주 시원한 그런 쾌감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지지부진했던 그동안 많이 빠진 섹터들 이런 것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걸로 급락했으니까 그런 쪽 위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부분은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고요. 2차 전지 섹터들 쪽에서 더 좀 추가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죠. 결국은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는 시장에 굉장히 좀 플러스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살짝 좀 높았습니다. 자, 살짝 좀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이렇게 바뀌면서 해석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걸 차트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10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한 18만 건 정도 됐고요. 자, 지금 이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이걸 보고 금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죠. 요거하고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2년짜리인데 계속해서 높게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연준이 아주 딱 좋아할 만한 그 정도의 고용지표가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이 나왔고, 자, 실업률도 지금 3.9% 정도 돼요. 보시게 되면 계속 3.4%에 있을 때도 있고 계속 낮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최근의 모습 뚝뚝 떨어지다가 최근에 그냥 작년부터 계속 거의 박스권 정도 했었는데요. 자, 한번 올라갔다가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그동안 금리 올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실업률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연유로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좋았던 미국의 고용지표 플러스 어제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금 사상 4번째 정도 되죠. 전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유럽 금융위기 막 이런 것들 닥칠 때 그때 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고요. 지금 또 이번에 사상 4번째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시켜버리면 이 선진 지수에 편입되는 그게 좀 더 멀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조치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국의 투자사들 이런 쪽에서 그 MSCI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주려고 우리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조금 예비 명단에라도 후보 명단에라도 넣어놨으면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걔들은 우리나라를 빨리 이렇게 넣어줄 생각 없으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좀 시장 불장으로 한번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보시게 되면 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저희 동시호가 때요. 동시호가 때 보니까 뭐 끝나고 보니까 130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사실 그랬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돌파할 것 같은데 이 62평선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좀 올라갔다가 뭐 이런 모습 하다가 60선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뭐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그냥 싹 지워져 버렸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도 상당히 코스피 시장에서도 순매수도 꽤 많이 했습니다. 순매수도 꽤 많이 하면서 장중에 선물 시장도 지금 종가에는 뭐 한 6천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로 마감됐지만요. 장중에는 이거 1조 3천억까지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7,1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정말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당한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지금 뭐 그동안 잔뜩 공매도들 잔뜩 쳐놨던 부분들, 이 부분들 뻔하잖아요. 뭐 오늘 급하게 이렇게 좀 갑자기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다 보니까 매도는 못 쳐서 견제할 부분들은 없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이런 매수세들 뭐 이런 것들 저 주요 종목군들 위주로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부랴부랴 좀 그 공매도 뭐 요런 쳤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산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조금 좀 우리가 뭐 일단 즐기시면 돼요. 일단 즐기시면 되는데 그다음 저항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미리 한번 좀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그 근처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62평선에 대한 저항은 뚫었어요. 뚫었는데 그 위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조금 횡보했던 자리가 나오죠. 그 자리가 쭉 이렇게 그어보면 122평선하고 좀 마주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오늘 뭐 이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추가로 조금 이렇게 상승한다라면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로 상승해서 2,530 정도, 자, 이 정도 이상이면 좀 시장은 좀 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뭐 상당 부분 많이 청산되는 모습이니까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 시장보다 더 셌죠. 자, 이게 코스닥 시장이 급등 출발해서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때부터 뭐 거의 예상 체결가가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거의 상한가가 찍혔죠. 상한가 찍히다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밑으로 빠져서 좀 낮게 시작했다가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그냥 바로 탄력 있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자, 보시면 일봉을 놓고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죠. 큰 틀로 놓고 보면. 자, 코스피 시장은 이 62평선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좀 아직까지도 이 62평선을 머리에 이고 있어서 조금 좀 이 외국인들 쇼커버링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자, 뭐 좀 그동안 많이 빠졌고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더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코스닥 시장이 오늘 한 7.3%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본 거 중에는 뭐 그 전에 뭐 저 9.11 테러 있고 그때 제외하고요. 자,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거 극복하면서 11%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020년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그걸 극복하면서 9%대가 오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는 오늘 가장 크게
이렇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자, 외국인들 지금 조금 급해졌을 겁니다. 쇼커버링 물량들이 뭐 오늘 하루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쇼커버링 물량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수급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뭐 4,700억 이렇게 산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4,7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는데 이거 대부분의 물량들이 다 쇼커버링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역시 2차 전지 섹터죠. 자,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에코프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 153만 9천 원. 참, 여기서 이때 오르기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요. 하락하는 것도 정말 징그럽게 하락했습니다. 야, 뭐 지금 아무리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도 있지만요. 빠져도 좀 너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오늘 에코프로 이거 상한가 쳤는데 내일 쫓아가세요라고 이렇게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자, 공부 겸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자, 여기 153만 9천 원이죠. 우리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요. 보통 조정을 받을 때 뭐 38.2%, 그다음 50%, 61.8% 이렇게 좀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61.8%를 해보면요. 58만 7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59만 원을 찍었잖아요. 59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근처까지 좀 급락을 하고, 뭐 아마 이게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을 겁니다. 속도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방향을 찾아갔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반등 나올 자리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 나온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공매도 과다 종목이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시면 여기 지금 100만 원 조금 아래 95만 원 정도 뭐 그쯤에 62평선이 걸려 있고요. 또 이 하락한 거, 자, 이 하락폭에 한 50%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한 100만 원 근처 정도 그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내일 오늘 뭐 이렇게 상한가 쳤으니까 내일 떠서 나오겠죠. 내일 떠서 나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쫓아가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만 원대 새로 쫓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님들 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90만 원대 중후반 정도 100만 원 가까이 되고 뭐 일시적으로 그걸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그때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수급을 잘 보시고 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야, 내가 너무 변동성 큰 종목을 나 그때 좀 뭐에 씌었나 보다, 내가 매매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좀 이렇게 시장 수급하고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서 그때쯤 돼서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22%가 급등했어요. 22% 급등했는데 이 LG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급등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도 62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에코프로만큼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반등폭이 컸어요. 상승폭이 컸고,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한 2만 원대 이상 정도, 뭐 그 정도까지도 일단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상한가 치고 뭐 20% 이상 오른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요. 우리 조금 지금 이제 뭐 되게 좀 이쪽에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 죽을 뻔했는데요.
자, 좀 안정성도 같이 보유한 종목들, 그런 종목을 만약에 찾아본다라면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G화학이에요. LG화학인데 이 LG화학은 그렇죠. 뭐 양극재도 있죠. 소재 섹터도 있고, 그 다음에 분리막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바이오 쪽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돈은 벌어요. 돈은 버는 그런 기업이니까, 자, 뭐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 되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2차 전지 쪽을 노려본다라면 이런 쪽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60몇만 원 정도가 저 PBR 한 배 수준이에요. PBR 한 배 수준인데 자, 뭐 그거를 일단 오버해서 그냥 치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지금 저 쇼커버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 이 정도 선까지 일단 60만 원 조금 아랫부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종목을 하나 제가 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에서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비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쪽 이제는 미국의 공장이 다 완공돼 갑니다. 공장이 다 완공돼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집을 지었으면 이제 거기다 장비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PNT인데요. 이 종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PNT 같은 경우도 자, 86,000원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거 실적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적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실적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습니다. 올해 900억 이상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종목 중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럴 때 이 PNT 같은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마 뭐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 내년에는 올해 장비 수주를 추가로 수주할 부분들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 실적도 올해보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하고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이니까 PNT 같은 거, 요런 거는 집중적으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섹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명인들의 복귀 출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적은 없어요. 자, 이거 지금 로봇 섹터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이상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 로봇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2차 전지보다 로봇 섹터를 좋아하냐면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로봇 섹터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 성장성을 갖고 있고, 또 국가나 여러분들 기업의 경쟁력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하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중국에다 공장 지어서 거기서 싼 인건비로 물건을 생산을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뭐 리쇼어링 뭐 이런 정책들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발도상국들 이런 쪽에 현지 공장도 물론 짓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로봇이 아니면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요게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는데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게 공개되면서
지금 일반한테는 저 판매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임직원들한테요. 대상으로는 야, 뭐 이거 살 사람은 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완성이 다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핏을 산 분도 계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웨어러블 로봇이 좀 이렇게 정식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굉장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 보급 및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나와요. 자, 이거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올해 내에 또 제4차 지능형 로봇 개발 계획이라는 걸 발표할 겁니다. 삼성에서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또 개발을 개발을 발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보핏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월 초에 있는 CES에서 정식으로 출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매매한 거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뭐 이전에 21,000원에 매수한 거 그거 말고도요. 자, 여기서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1만 원 아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22만 3천 원에 원금 회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여기서 원금 회수한 거 다시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좀 추가로 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 이때 매수한 거는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던 거예요. 그거는 또 한번 뭐 끊어주거나 그럴 생각은 있는데 조금 움직이는 모습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큐렉소라는 종목도 로봇 주식 중에 좀 살펴봐야 될 종목입니다. 자, 요거는 의료용 로봇이죠. 의료용 로봇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로봇주들 전에 제가 SPG를 뭐 말씀드리면서 이거 대주주 좀 팔았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오히려 샀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실적도 찍혀 나오는 기업이에요. 올해 흑자 전환한 거고요. 자, SY라는 회사가 요게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SY가 보시게 되면 이때 자, 장내 매수 이런 게 있죠. 2003년 7월 26일, 8월 3일, 10월 19일, 10월 31일 이때 장내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대주주들이 매수하는 것보다 좀 아래에서 주식을 사면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 SY 같은 경우도 뭐 분명히 뭔가 좀 있으니까 또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큐렉소에도 향후에 내년 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돌발 호재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는 즐기십시오. 네, 지금은 즐기시면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뭐 공매도에 제한이 있고 그러면 자금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감도 약간은 존재합니다. 지금은 상승은 즐기되 외국인들의 수급 관찰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AI, 로봇 섹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업체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특히 반도체나 AI 로봇 같은 경우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에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또 로봇 관련 주식 지금 시장에서 좀 모르는 따끈따끈한 재료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뭐 항상 성공 투자 하시고요. 자, 이따가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